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간이 크시거나 또 시험을 잘 보신 분들이겠죠. 시험을 보고 나서 아마 다 이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어, 이제 기다림의 시간을 갖고 있는데 시험을 잘 보신 분도 있고 또 마음속에서 흡족하지 못한 분들도 있을 텐데 어, 기다리는 것은 정말 힘드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보면 시험 치고 나서 이렇게 빨리 그게 발표라도 되면 좋은데 한 달 넘게 여러분이 고문을 당하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그것 또한 합격을 위해서는 견뎌야 하는 과정이니까 너무 이렇게 상심하지 말고 자신감을 갖고 기대를 갖고 그렇게 견뎌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가 이 임용시험 강의를 하면서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 시험이 현재 여러분도 알듯이 이 답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답안을 공개하자라고 해서 청원도 올리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협조가 저조해서 그게 예전에 보면 약 한 6,000명, 7,000명 정도 밖에 이렇게 협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원이 좌절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실제로 답안이 공개가 되어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그 기출 문제와 답안 이것을 보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매년 제가 생각하는 답안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부분을 어제 아랫게 이렇게 답안 작성을 했는데 28일 날 오늘 이렇게 공개 강의를 하고 그렇게 올리자라고 의논을 해서 오늘 요거 이 풀이를 하고 난 후에 이 답안을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가 매년 교사임용 국어 강의를 하면서 20여 년간 변함없이 국어 기출문제 시험 예상 답안을 시험 친지 3일 이내에 가장 먼저 공개해왔다라는 것을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나름의 자신감이고 또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수능시험처럼 그 답이 바로 공개가 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만 답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 없다면 그 어느 또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가르친 자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매년 이렇게 가장 먼저 답을 보통 이제 참사랑 국어에 많이 올렸습니다. 참사랑 국어에 이렇게 올려서 찾아보면 과거부터 제가 거의 이틀 아니면 하루 빠를 때는 하루 이틀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답안을 공개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답안을 공개하는 이유는 제 자신이 그런 의무감을 지닌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복수 답안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복수 답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그에 해당되는 부분을 그 답을 쓴 분들은 뭐냐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그걸 계속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답안에 해당되는 것이나 문제에 해당되는 것을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들 즉 답안 자체가 하나의 단수로서 명확한 답안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기를 하기 어렵지만 복수 답안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우리가 그 복수 답안을 제시함으로써 내가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시한 답안이라든지 아니면 복수 답안에 해당되는 부분
좀 소수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수 답안이라고 하더라도 교육과정평가원에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기획을 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을 살펴봅니다. 1번 문제, 현재 핵심에 해당되는 내용, 여러분이 문제를 다 쳤기 때문에 현재 제가 나중에 이 부분을 12월 중순쯤이나 이때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겁니다. 그때는 상세하게 풀이하는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금 현재 하는 강의는 뭔가 하면 시험 친분들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 친분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부분이 어떤 근거로 문제가 나왔는가, 그 다음에 그 부분에서 정답은 무엇인가, 이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교육과정평가원에 이렇게 해서 복수답안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포함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글을 올리게 하기 위한 그런 의도가 큽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부분은 생략을 하고 답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1번에 해당되는 것은 기억은 쉽습니다.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용을 보면 학생 A의 경우 성취 수준이 높은데 활동시간에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열심히 읽지 않는다. 또 B는 성취 수준은 보통인데 독서를 아주 좋아해서 열심히 읽는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독서 이론에 따르면 무엇은 읽기를 이끌어내고 지속시키는 결정적 요인이다. 학생 A의 무엇은 긍정적 가치인식이나 자발적 선택 같은 내재적인 것보다는 상벌 같은 외재적인 것에 촉발된다. 바로 A의 경우 독서 동기에 해당됩니다. A의 경우 독서 동기가 내재적이거나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외재적인 것에 의해서 상이나 벌과 같은 것에 의해서 제시된다 하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B의 경우 한편 학생 B와 같이 모든 주의를 읽기 행위에 집중하면서 인지적 정의적으로 텍스트의 내용에 완전히 빠지는 독서 상태를 독서 이론에서는 일반적으로 독서 몰입이라고 한다 라고 해서 독서 몰입. 그래서 기억의 경우에는 쉽지만 니은의 경우 독서 몰입, 여기 상태 자체를 보면 몰입의 의미인데 독서 몰입이다 라는 용어, 이 부분은 조금 아는 분들은 쉬웠을 텐데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독서 동기와 독서 몰입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래 그 부분은 자료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2번,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억관위원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랜만에 국어 표기법이 나왔습니다. 로마자 표기법. 문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아래 기억에서 희역까지가 제시가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의 로마자 표기 예를 살펴보자 라고 해서 종로에서 6가지 예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집현전까지. 위의 예를 살펴보면 발음에 따라 적는다는 원칙을 잘 지킨 표기가 있다 하면 그렇지 않은 표기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발음에 따라 적지 않은 것은 맞절, 여기에 맞추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절 부분과 거기에 보면 집현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맞절이라고 할 때 이 부분의 경우에 발음에 따라 적으면 맞절이 되어서 여기 제시된 부분에서 보면 JJ로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적용이 안 되었고, 집현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현전 하면 히읗이 빠져야 되겠죠. 집현전 하게 되면 히읗이 빠지면서 JI 다음에 PYEON 이렇게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집현전에서 지편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맞절이라고 할 때 여기 보면
우리가 맞절 부분에서 여기에 하면 이 부분이 제2로 제시가 되어야 하고, 지편전의 경우에도 이 부분이 지편전 이렇게 되어서 피업 부분으로, 이 부분이 피업으로 해서 비업과 히읗이 합쳐져서 유기음화가 되어서 유기음화 혹은 격음화, 여기에서는 경음화, 된소리 되기. 그래서 이 부분이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유기음화가 적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 두 가지에서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지편전, 경음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절과 지편전이고, 그중 맞절의 로마자 표기는 경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고, 또 지편전의 로마자 표기는 유기음화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하는 부분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번의 경우에도 이렇게 좀 단순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3번, 다음은 국어사전을 활용한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괄호 안에 기억론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억론에 들어갈 말. 3번과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사전 부분은 강의를 하면서 꼭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모의시험에서 두 문제를 같이 묶어서 사전에서 나타나 있는, 파악할 수 있는 용례, 자리수, 그 다음에 발음, 그리고 활용 형태 등등 구체적으로 이것보다 훨씬 자세한 형태로, 그래서 서술형 문제로 두 가지 형태로 제시를 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국어사전을 활용한 문법 수업의 한 장면이다 라고 했고, 거기에 보면 이러다 라고 할 때 단어 자체, 여기 이러다에서 1번이 있다는 건 이러다 2번이 있다라는 의미로 이 부분은 동음이의어를 드러내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 발음의 경우, 활용의 경우, 또 품사의 경우, 그 다음에 문장 구조의 경우 등의 정보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활용형 아래에 품사가 동사라고 씌어 있네요. 그래요, 동사라는 품사 정보를 알려주고 있네요. 사전은 자릿수에 대한 정보도 보여주는데 동사 아래에 뭐뭐에라고 표시되어 있는 걸 보면 이러다는 몇 자리 서술어이다. 그래서 이러다 할 때 뭐뭐에 하는 것은 이 부분이 필요하다, 주어 서술어 외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전마다 이게 다른데, 사전마다 이 부분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사전에는 이 부분에서 보면 뭐뭐이, 그 다음에 뭐뭐에 이렇게 해서 무엇이 무엇에 이르다 이렇게 제시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사전마다 다른데 무엇이 무엇에 이르다 라고 하게 되면 이르다 부분은 뺍니다. 요건 빼고 무엇이 무엇에, 보통은 이렇게 제시되어서 이게 두 자리이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사전마다 달라서 여기는 뭐뭐에가 필수적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필수적으로 제시가 되어서, 그래서 목적지에 이르다 예가 있죠. 그럼 목적지에 이르다 하면 누가 목적지에 이르다 라고 해서 요건 두 자리 서술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서술어이다. 그런데 이러다 하는 것은 이러고 이러러 이러니 이러고와 같이 여러 가지 형으로 활용되는데 왜 사전에는 활용형이 두 개만 나와 있는가? 이렇게 해서 보면 이러러, 이러니 이런 형태로 두 가지 부분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표 의미를 정해 그 의미가 결합한 활용형을 제시하는 원칙 때문이다. 여기 제시할 때도 대표적인 부분으로 변화가 있는 부분과 변화가 없는 부분, 그래야 뭐가 되는가 하면 활용해서 규칙, 불규칙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다에서 이러러가 되면 이것은 기본형에서 보면 이러다라고 했을 때 이러 뒤에 어가 왔을 때 이 부분은 이러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경우에 불규칙을 드러내고 있고, 이러다 뒤에 고가 올 때는 이것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여기서는 불규칙, 의미가 변하는 불규칙에 해당되는 예.
그 다음에 여기에는 변화가 없는 예, 여기는 불규칙에 해당되는 예. 이 두 가지가 함께 제시가 되어야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용언이 규칙인가 불규칙인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래 부분에 보면 결합한 활용형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건 음이 어가 결합한 이러러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가 결합했을 때 앞에서 어가 결합했는데 뭐가 되는가 하면 러가 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은 불규칙을 드러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자리, 기억은 두 자리, 니은은 이렇게 제시가 되는 부분입니다. 역시 단순한 형태의 문제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A형 문제는 작년에 좀 나올 만한 부분들, 다 이렇게 예상이 되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문제도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래서 B형이 조금 어려운 면이 있었는데 A형은 전체 크게 어려운 면이 없었죠. 그 다음 4번, 다음을 읽고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해서 천수 대비가 제시가 되었고, 향가 부분에 천수 대비가 1, 2행에서는 무엇의 자세를 보여준다 라고 했는데, 기억 니은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서라. 원래는 기도, 무릎을 낮추고 두 손바닥 모아. 그러면 1, 2행에 있는 것은 뭔가? 기도의 자세, 기도, 기원 이런 의미인데 찾아서 쓰다 보니까 기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사한 의미로 기구. 그래서 사행의 기구가 여기에 해당되겠고, 기구의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간절함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3, 4행에서는 기원, 기도, 기구의 대상을 호명한다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의 화자가 총칭에 해당되는 관음보살이 아니라 특징에 해당되는 천수관음을 분명히 지시하고 있는 것은 천수관음이 무엇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천수관음하는 것은 천수천안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천수천안. 천수라는 것은 천개의 손을 지니고 있고 천안은 천개의 눈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내용에서 보면 천개의 손에 천개의 눈,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경우 희명이라는 여인이 아이의 눈을 뜨게 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에게 그 많은 눈 하나를 들어서 아이에게 줘서 아이가 눈을 뜨게 해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은 뭐냐? 천개의 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수관음이 천개의 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 중에 하나를 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각각 1어절 3어절로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기억의 경우 기구, 니은은 천개의 눈, 이렇게 해서 3어절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기평이었습니다. 그 다음 서술형 들어가면 서술형 5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김교사가 진행한 수업의 일부이고 가나는 수업에서 사용한 교수학습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체면 유지 전략에 해당되는 것인데, 체면 유지 전략이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시험에서 모의 시험에서 그대로 이렇게 냈던 문제. 그래서 체면 유지 전략 자료와 함께 적극적 체면, 소극적 체면,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처럼 암시적인 부분. 그래서 그 부분으로 나누어서 제시했던 부분 중에 문제 부분도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는 다르지만 답안은 똑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암시적으로 말하기 전략 혹은 오프레코드 전략,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이건 문제로 그대로 답안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억의 용례 부분, A가 기억에 사용한 체면 유지 전략, 바로 암시적으로 말하기 전략이다. 이 전략의 효과는 뭔가? 이 전략의 효과를 한 가지 쓸 것. 한 가지 쓰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복수 답안이 가능한데, 청자에게 체면 위협 행위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맡은 보고서를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못할까 봐 걱정이다.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렇게 도와달라고 말하면 체면 위협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다 라는 형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체면 위협 행위로 인식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제안의 해석과 이에 대한 수용과 거절의 여부를 모두 상대에게 맡긴다. 그래서 거절 혹은 수용 이 부분을 상대에게 맡김으로써 역시 이 부분도 체면을 위협하지 않게 한다 라고 해서 이런 1번 2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둘 다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니은에는 이의 발화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실현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쓰고 그 효과를 서술하라. 이의 발화 원리. 그래서 우리가 공손성이라고 할 때 경률로 제시되는 것에서는 6가지가 있었지요. 요령과 관용, 그리고 찬동 혹은 찬동은 칭찬이라고 합니다. 칭찬과 겸양, 그리고 동의와 공감, 이렇게 보통 6가지로 제시가 되는데 이 부분의 경우 그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수업 시간에 배운 곳을 직접 방문해 본다니 의미가 있네. 다만 거리가 있으니 학기 중에 다녀오기는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는 관련 유적지인 가까운 강화도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담겨있는 핵심 내용은 뭔가? 이 전체를 보면 상대방의 의견을 동의하면서도 뭐냐? 이번에는 강화도에 다녀오는 것, 다른 의견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원래 내용에서 보면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자면 뭐가 될 수 있는가? 전체의 공손성의 원리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관련 유적지인 가까운 강화도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와 다른 의견일 때 상대 의견 장점도 인정하면서 나의 의견을 말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전체로 보자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래에 그걸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재 경률 자체로만 보면 경률이 6가지가 있는데 이 전체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따로 경률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2가지 답으로 제시를 해놨죠. 일부 부분과 전체 부분으로 제시했는데 전체로 먼저 제시한 이유는 핵심에 해당되는 부분은 전체에 해당되는 부분처럼 이렇게 제시될 수 있는데 경률에 맞추자면 이건 뭐가 되는가? 앞에 나와 있는 직접 방문해 본다니 의미가 있네.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보자면 우리가 경률이라고 했을 때 앞서 설명했을 때 6가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령의 경률과 관용의 경률, 그 다음에 칭찬 혹은 찬동의 경률과 겸양의 경률, 그 다음에 동의와 공감의 경률, 대체로 이렇게 6가지 부분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전체로 보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분으로 보면 뭐가 되는가 하면 수업 시간에 배운 곳을 직접 방문해 본다니 의미가 있네. 의미가 있네 라고 할 때 직접 방문해 본다니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동의의 의미, 이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답을 2가지로 제시했는데 전체 부분으로 설명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공손성의 원리다 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경률 이 6가지로 맞추는 답을 원한다면 일부 부분이고 앞에 나오는 첫 번째 문장 직접 방문해 본다니 의미가 있는데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래 이번에는 관련 유적지인 가까운 강화도에 다녀오는 게 어떨까? 핵심으로 전체적으로 보자면 아래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첫째 문제도 그렇지만 둘째 문제도 이렇게 복수 답안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역시 한번 올려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화에서 공손성의 원리가 실현된 표현을 구체적으로 쓴다. 구체적으로 쓰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 그래서 답으로는 동의의 경률을 먼저 제시했고 또 이걸 전체적으로 보자면 앞서 이야기했듯이
끝부분에 있는 것. 그래서 다른 의견일 때 상대 의견 장점도 인정하면서 나의 의견을 말해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효과.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 가는 학생의 초고이고 나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 내용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해서 학생의 초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no quiz zone 이대로 괜찮은가 해서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기억을 참고하여 A에 나타난 독자 고려 전략이 무엇인지 쓰고, 기억에서 보면 기억에 이미 얘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독자를 고려하는 전략, 독자에게 위치나 역할을 부여하는 것, 독자의 반응이나,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 1번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독자의 반응이나 질문을 예측하여 미리 답변하는 것, 세 번째, 독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고려하여 글에서 다루는 정보를 포함 또는 배제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전략 중에 A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장차 부모가 될 사람이므로 부모가 될 사람이다. 여기 있는 것은 뭡니까? 그러면 독자에게 위치나 역할을 부여한다 하는 의미로,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과 관련하여 시의 문제점에 대해 해당 부분을 언급하여 설명하라. 디귿과 관련하여 시의 문제점, 디귿 부분에 있는 내용이 뭔가 하면 필자는 독자를 고려하여 사려 깊고 신중한 태도로 독자와 소통하고 있다. 그래서 독자를 고려하여 사려 깊고 신중한 태도로 독자와 소통을 해야 한다. 그런데 결론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에 대해서 지금까지 노키즈존이 사회적 약자인 어린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임을 살펴봤습니다. 이건 문제가 없습니다.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이들은 이기적인 차별주의자이며, 이게 문제가 되지요. 노키즈존에 찬성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이기적인 차별주의자다 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은 인격적으로 비판하는 것, 그 이기적인 차별주의자, 그래서 인신 모독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디귿의 경우에 해당 부분을 언급하여 설명하라 했는데, 디귿과 관련하여 시에서 잘못된 부분은 이기적인 차별주의자라고 한 부분이고, 의견이 다른 독자를 인격적으로 비판하여 독자에 대한 사려 깊고 신중한 태도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것도 아주 쉬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B에서 니은이 잘못된 부분을 찾아 쓰고 그 이유를 B의 내용을 언급하여 설명하라. B에서 니은이 잘못된 부분, B에서 니은 텍스트 표면에 드러나는 형식적 연결관계, 보통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응집성이라고 합니다. 응집성 부분인데 제가 이 부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용과 관련 지을 때 응집성과 관련되는 부분, 실제로 응집성, 접속어, 지시어나 접속어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최근에 응접성보다 응집성이라고 했는데 과거에 응집성으로 사용되는 것을 지금은 이제 내용 연결 표현으로 이렇게 제시하면서 연결 표현이라는 말을 사용을 해서 응집성이라고 하게 되면 지시어나 접속어만 해당되는데, 지시어 접속어만 해당되는 부분을 현재는 이런 지시어 접속어도 포함을 하면서 지시어 접속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뒤 내용을 연결 지어주는 다양한 내용 요소들까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이렇게 확대를 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것과 함께 이것도 함께 강조했던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연관이 되는 부분으로 모의시험에서 다 문제를 냈던 부분입니다. 형식적인 연결관계 잘못된 부분은 그러나이다 라고 해서 여기 보면 끝에서 넷째 줄에 그러나 업주 입장에서는 하는데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여기에서 B에서는 업주들이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정해야 한다 하는 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답을 쓰면서 우리가 문제에서 보면 앞에서도 그렇고 기억의 경우에도 시의 문제점에 해당 부분을 언급하라 라고 해서
제 답에 보면 잘못된 부분은 놓기 기준에 생성되는 이계적인 차별주의자라고 하는 요 내용이 드러나야 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유 부분에서 단순히 그러나가 잘못되었다 라고 해서 이걸 수정해야 한다가 아니고, 업주들이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수정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설명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유를 B의 내용을 언급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이지만 답을 쓰면서 그러한 내용들이 갖추어져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7번 문제. 가는 학생의 사고 구술이고 나는 가에 대하여 논의한 교사협의의 대화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사고 구술 관련 내용도 사고구술법 프로토콜 등에 해당되는 내용도 제가 모의고사 문제로 다 만들어서 이렇게 제시했던 내용인데, 여기에 제시된 것은 그것보다 훨씬 쉽게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보면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교수학습 상황에서 니은을 활용하고자 할 때의 한계점을 제시하라. 그래서 이 부분 앞에서 기억에 들어갈 부분은 뭔가, 기억의 경우에 이 문장을 보니 수업 시간에 배운 무슨 구조에 해당되는 것, 제가 구조의 경우에도 계속 강조하면서 여러 차례 어떤 구조를 지니는가 라고 하면서,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구조라고 했을 때 큰 부분에서 보면 글의 경우 처음, 중간, 끝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해당되는 부분, 중간에 해당되는 부분, 끝 이렇게 했고, 처음의 경우, 그 다음 중간의 경우 여러 단락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했고, 끝 이렇게 제시될 때 보통 예를 들면 중간의 경우 이렇게 제시가 되면 처음, 중간, 끝이라고 하는 큰 의미로 제시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단락에서 보면 단락 간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앞에서 이 부분이 원인이다 라고 하면 이 부분이 결과, 이렇게 되면 인과관계. 그렇지 않으면 열거라고 했을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 열거, 그 다음에 대조라든지 아니면 인과라든지 다양한 부분의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의 단락 내에서 이 글은 앞부분에 제시되는 게 이런 점에서 저출생 고령화 현상에 따른 어려움을 살펴보고, 어려움, 그러니까 어려움이 문제이고 그 대책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 처음 부분에서 문제, 대책이다. 그러면 뒤에 여기에는 뭔가 문제와 대책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짜여진다 라는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글의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살펴보고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 할 때 문제 해결의 의미가 되겠고, 이것도 역시 단순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니은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한계, 학생의 사고구술을 활용한다. 학생의 사고구술을 활용할 때 문제, 역시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의시험 자체에서 이 부분을 다 다루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학생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고구술을 하려면 학생이 사고구술을 해야 하고 또 교사가 평가해야 하고 하다 보니까 첫 번째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학생이 제시할 때도 학생의 훈련이 필요하다. 사고구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처음에는 그것이 처음부터 바로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고 학생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두 번째는 평가와 관련지어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가자가 전문성을 갖추어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 사고구술에서는 사고구술을 해놓더라도 평가자가 전문성이 없으면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역시 다 다루었던 내용이고 문제에서 모의시험에서 다 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로 리얼에 해당되는 학습 독서 전략을 밝히고 디귿과 리얼이 갖는 공통적인 효과를 설명하라. 디귿과 리얼이 갖는 공통적인 효과라고 했습니다. 앞에 보면 디귿의 경우 개념망 만들기 부분을 한다. 개념망을 만든다. 그 다음에 리얼의 경우 파악한 텍스트 구조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라고 했는데,
리얼에 해당되는 학습 독서 전략은 뭔가? 이 중에 리얼에 해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디귿과 리얼이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효과. 리얼 부분을 보면 파악한 텍스트의 구조를 고려하여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 위에부터도 보면 박교사 내용 전체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학생이 읽기 과정에서 글의 구조는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읽더라. 내용을 정리할 때 밑줄 그은 내용을 나열하는 데 그치고 있다. 밑줄 그은 내용은 나열하고 있다. 그래서 아쉽다. 파악한 텍스트의 구조를 고려해 글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 글의 내용 정리입니다. 글의 내용 정리.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하지 않으면 오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글의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 앞에 개념망은 우리가 생각거물로서 시각적인 부분이 되는데, 여기서는 글의 내용 정리입니다. 내용 정리할 수 있는 게 뭔가? 개요로 하거나 개요로 하거나, 아니면 읽기에서 내용을 범주화하는 형태로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내용 구조도 이 내용 구조도 속에 특히 시각으로 드러내게 되면 그것이 도해 조직자가 됩니다. 시각적으로 이렇게 그림이라든지 아니면 벤 다이어그램이라든지 드러내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내용 정리 부분과 이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답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개요이거나 아니면 내용 범주화이거나 내용 구조도 이런 부분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했을 때 오답 부분이 아마 내용 구조도로 했으면 그게 좀 오답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즉 내용 정리라고 했기 때문에 시각적 제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 제시 아니므로 도해 조직자로 보기 어렵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개요라든지, 물론 개요는 글쓰기 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개요의 경우에 서기를 할 때는 개요 작성하기, 그 다음에 읽기를 할 때도 읽은 글을 통해서 개요를 파악하기, 아니면 개요 전략 이렇게 이야기해서 읽기에도 그 글의 전체 개요 부분을 파악하는 부분이 아주 중요한 활동입니다. 즉 글의 조직을 파악을 하는 과정, 우리가 글 서기를 할 때도 내용 조직하기를 통해서 완전하게 글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읽을 때도 전체 글을 읽고서 그 글의 내용을 다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개요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요 전략이라고 생각한다 하는 점. 그다음 8번, 디귿과 리얼이 갖는 공통적인 효과. 이 부분은 쉽죠. 공통적인 효과는 글의 내용을 더 쉽게 파악하고 오래 기억하는 것, 쉽게 파악하고 오래 기억한다 하는 부분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8번,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맞게 서술하시오. 국어의 언중은 어떤 말이 둘 이상의 음성형으로 나타나더라도 특정 음성형으로부터 다른 음성형들이 나오는 과정을 음운규칙으로 설명할 수 있으면 그 특정 음성형을 그 말의 기저형이다. 우리가 형태론에서는 기본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동사의 기본형이 무엇이다, 형용사의 기본형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면 체언의 경우에도 우리가 예를 들어 히읗 받침 체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기본형이 무엇이다 등의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어문론에서는 기저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 그 말의 기저형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해서 기저형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에 따라서 1번, 2번, 3번이 있습니다. 1, 2, 3이 있고, 이 중에 1의 경우에는 우리가 받치다 라고 했을 때 티읕 받침이 되겠지만 2, 3의 경우에 2, 3에서는 밭을 이렇게 제시되어 있을 때의 경우
밭철이라고 했을 때 2에서는 우리가 밭이 되겠고 2의 경우 3의 경우에는 이게 기저형이 밭이다 라는 의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기역 니은의 경우 기역에 들어갈 말을 쓰고 니은에 들어갈 두 개의 의형을 순서대로 쓸 것, 이렇게 하게 되면 기역은 기저형이고 니은에 들어갈 부분은 치업 받침의 밭, 시옷 받침의 밭,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 이를 일과 대조하여 특정 어문규칙의 이름, 그 규칙의 적용 환경을 언급하며 A를 설명할 것.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문학 문제, 국어 교육 문제에 비해서 문법 문제의 경우 원래 문제가 조금 묻는 부분, 범위라든지 문제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 부분은 답을 쓸 때 이 부분은 답을 쓰면서 좀 많이 좀 헷갈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답을 쓰는 범위가 조금 모호하다라고 했고, 문제에서 보면 여기에 이를 일과 대조하여 라는 요 부분을 잘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에 특정 규칙의 이름, 그 특정 규칙은 뭔가 구겸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과 2를 비교해 보면 바치에서 2에서 나타나는 부분, 이를 일과 대조할 때 나타나는 부분, 여기서도 어문규칙의 이름, 그 규칙의 적용 환경, 이를 일과 대조했을 때 나타나는 부분으로, 그래서 이의 경우에 원래는 이 부분이 밭이라고 했을 때 밭이 부분이, 이 부분이 발음으로는 밭이로 이렇게 나는 이런 형태였기 때문에 티엇이 치엇으로 이 부분에 나타나는 부분이 구겸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겸화이고, 이 구겸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치조파처럼 디귿, 티엇인데 여기는 티엇이기 때문에 티엇이 뒤에 오는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형식형태소와 결합할 때 티엇이 치엇으로 바뀌는 현상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 부분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기 나타나는 조건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은 티엇 뒤에 뭐가 오는가 하면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와 결합한다. 이 부분이 앞의 조건이고 이 부분이 뒤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티엇의 경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부분의 경우 치조 파차름이다. 치조에서 나타나는 발음되는 파차름이고, 이 부분이 경국의 위치에서 전설 모음이면서 경국의 모음이다. 경국의 위치에 발음되는 모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국의 모음이고 경국의 반모음이고, 조건이 앞의 경우 조건이 이렇게 되고 뒤의 경우 조건이 이렇게 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이를 1과 비교했을 때 나타나는 대조하여, 이를 1과 대조했을 때 특정 어문규칙의 이름, 대조했을 때 나타나는 특정 어문규칙은 구겸화다. 그 다음에 그 규칙의 적용 환경은 앞의 경우 뒤의 경우, 그 다음에 이 적용 환경을 언급하면서 A를 설명하라. 이 문제에서 보면 중요한 게 뭐냐, 특정 어문규칙의 이름은 구겸화라고 했습니다. 이름과 이 규칙 적용 환경을 언급하면서 3을 설명하라. A를 설명하라. 그러니까 이 환경을 고려하면서 A가 뭐냐, A는 국어의 어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겸화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연음이라든지 이런 의미가 아니고 구겸화로 설명할 수 없다, 그 규칙이라고 했습니다. 구겸화에 해당되는 이 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밑줄 부분을 보면 또 뭐가 되는가, 밑줄의 경우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그 앞부분 뒷부분을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2의 밭을 밭에와 3의 밭이 밭을 밭에는 국어 영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이 전체가 줄거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국어 영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앞에 문제에서 작성 방법에 있는 2를 1과 대조하여, 그러니까 여기서는 3은 빼버리고 2를 1과 대조하여 그렇게 답을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그런데 아래 밑줄 부분을 또 고려하다 보면 앞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묻고 있으니까 2와 3을 함께 언급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답안에서 보면 기역, 니은에 해당되는 답이 있고 2번에서 이를 1과 대조할 때 어문규칙으로 국염화이다. 그래서 국염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앞에서 뭐 이의 받치 부분, 받치의 경우에는 앞서 보듯이 밭 뒤에 이가 와서 이 부분이 받치가 되었다 하는 부분을 이 부분으로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티어 뒤에 이가 와서 치엇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다른 예, 밭을, 밭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밭 뒤에 어려운다든지 밭 뒤에 애가 온다든지 이 경우의 경우는 우리가 원래 밭을, 밭에 이렇게 발음이 되더라도 이 부분은 국어 어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다. 왜? 국어 규칙에서는 뭐냐 하면 이 부분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가 왔는가? 어의 경우나 애의 경우가 왔습니다. 어나 애. 여기서 어나 애가 이게 뭐냐? 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형태수에서 이나 반모음이로 시작하는 이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뭐냐면 규칙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규칙에 해당되는 것은 뭔가? 디귿 티어 뒤에 이 부분이 오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것이 아니다. 어리나 애 이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냐? 국염화가 아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밭을, 밭에 이렇게 되는 부분을 국염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 그러나 저는 이 문제의 경우에 요건 철저하게 학교 문법에 의할 때는 이게 문제가 맞는데 엄밀히 말하면 밭을, 밭에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어문 위치로 보면 앞에서 치조파사름 뒤에 경국의 음이 옵니다. 그럼 어의 경우에는 뭐냐 하면 뒤에 오는 발음은 영국의 음, 그 다음 애의 경우에도 위치로 보면 경국의 음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도 우리가 어문 위치에서 보면 디귿 티엇의 치조 위치가 있고 그 다음에 경국에 영국에 이렇게 있을 때 디귿 티엇이 지엇이나 치엇으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형태인데 우리 어문편 국어 어문 체계표에서 보자면 이렇게 이 애가 되지요. 그 다음에 위, 왜 이렇게 되는데 앞에 있는 디귿을 당기는 것은 이나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반모음 이, 반모음 오, 우의 경우가 있는데 현재 문법에서는 뭐냐 하면 이나 반모음 이 부분만 뭐로 봅니까? 국염화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염화의 범위를 넓히면 이런 부분도 국염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시되는 예도. 왜? 이 부분도 역시 어의 경우에도 어도 뭐냐? 영국의 음이지만 치조음을 경국애로 당기는 것은 같습니다. 어도 당기는 것 같기 때문에 디귿이 지어치엇으로 이렇게 디귿 티엇이 지어치엇으로 소리 난다. 그 다음에 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도 디귿디귿이나 이나 애가 같은 자리인데 뒤로 당기는 것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경우에도 학교 문법 이것만 적용하면 국유음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현상 자체도 뭐냐? 넓은 의미로 보면 국유음화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기서는 학교 문법을 적용하면 이건 맞는데 학교 문법 범위를 넘어서서 그럼 이런 현상은 뭐냐? 이런 부분도 넓은 의미의 국유음화는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답안에서 보면 제가 이의 받체를 받치는 형식 형태소 어와 애가 결합했기 때문에 이게 뒤의 조건, 이 조건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서는 국유음화가 아닌 이유, 어문규칙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 어문규칙이 아닌 이유 부분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 즉 국유음화의 어문운조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 제시한 게 국유음화이고 이 두 가지 용례는 이 환경이 아니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의 예도 이렇게 제시를 해놨는데 3의 경우에는 온 4족이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3의 경우 밭이라고 했을 때 여기는 시옷이 되지요. 시옷의 경우에 나오는 부분, 이 부분은 티엇도 아니고 또 뒤에 보면 얼, 에 등의 경우 이런 부분도 조건도 아니고 밭의 경우에 앞에서 보듯이 국유음화가 될 때 이 부분이 됐는데 시옷으로 적혀버리면 이 부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옷으로 적히면 앞의 경우도 안 맞고 뒤의 경우도 맞지 않다. 그런 의미로 설명해 놓은 것이 3인데 3은 그래서 제가 참고하라. 조건에 따라 답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3은 왜 적어놨는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밑줄 친 부분이 앞에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국어의 어문규칙으로 설명할 수 없으므로 그리고 2와 3을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앞에 두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2의 경우까지는 무조건 답에 포함되어야 하고 3의 경우도 이걸 포함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조금 명확하지 않아서 3의 경우도 만약에 적용한다면 이런 형태로 밭은 중세시기 8종성 중 하나로 시옷은 치조 파차름이 아니다. 앞에 치조 파차름이어야 하는데 시옷이 오게 되면 치조 파차름이 아니고 그 다음에 뒤에 또 애가 결합하는 부분도 또 국유음화 조건이 아니다 해서 이런 부분으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중세국어 어휘는 그 다음 9번 문제에 있습니다. 다음을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중세국어에는 사용된 맥락이나 의미관계를 활용하여 그 뜻을 파악해 볼 수 있다. 디호다 하는 것은 현대 사용되는 말은 아니고 이 부분은 센 것을 꺾어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센 것 강한 것을 뭐냐면 약하게 하는 것. 요즘 하면 무언가를 연하게 하다. 굵고 강한 것을 무언가 부드럽게 하는 그런 말인데 현대에는 사용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센 것을 꺾어 부드럽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이번에 기억은 힘이 세며 머루다 하는 것은 현대국어는 뭐냐? 물어다. 힘이 세다 물어다. 세다 물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세다 하면 바위는 세다 물어다라고 할 때 묵이라는 두부든지 이런 것은 물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세며 그래서 머루다라고 할 때 머룸 머르다에서 um이 왔습니다. 머르다 물어다. 기본형은 머르다인데 여기 um이 와서 세며 머룬 것은 이런 의미로 머룬 것을 쫓아 서로 먹나니 이렇게 해서 세고 힘이 세며 물은 것을 쫓아서 서로 먹는다 라고 했고 세 번째 니은에 보면 이번에 니은은 향상은 향기로운 코끼리인데 여기서 보면 이 향의 의미는 뭔가? 가장 힘센 코끼리라는 의미입니다. 상은 코끼리를 말합니다. 향상은 맛 힘센 상이니 맛은 가장 힘이 센 코끼리이니
이런 의미가 됩니다. 열네음 가진 코끼리가 열네음 어금니 상하를 말합니다. 가진 코끼리가 이렇게 해서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서 이래서 형용사 세다는 현대국의 억세다에서 확인되는 의미로 세다, 억세다, 강의 은혜에서였다, 강하다, 구세다. 이에서 세다는 현대국의 힘세다에서 확인되는 의미로 구셀 강의 의미로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1, 2에서 모두 세다와 반의 관계인 의회가 확인이 된다. 그래서 앞에서 센 것을 부드럽게 하는 것, 힘이 세다, 가장 세다와 무르다, 이렇게 해서 각각 이렇게 대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다가 보듯이 힘이 세다가 뭐 한다는 점, 그래서 이 니은 부분에서 기억에 포함될 내용, 그래서 각각 1번 1번과 이 기억에서 B가 쓰인 어절을 찾아서라. B가 쓰인 어절, B의 경우에 세다와 반의 관계인 어휘, 그 세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1에서는 보드랍게, 2에서는 머루말,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보드랍게와 머루말, 이것도 역시 아주 좀 쉬운 문제 형태이고, 두 번째, A의 맛이 가장이라는 뜻의 부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A의 맛은 가장이다. 고려하여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중세국어 세다의 의미와 관련하여 니은에 들어갈 말을 한 단어로 쓰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의 관계인 의의가 되는데, 이때 반의 관계가 등급 반의 관계, 등급 반의 관계는 다른 말로 단계적 반의입니다. 우리가 반의 관계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상보적, 단계적, 관계적 반의가 있는데, 여기는 단계적 반의, 등급. 등급 반의 관계라는 사실은 두 가지 점을 통해 알 수 있다. 첫째, 이 니은에서 보듯이 힘이 세다. 힘이 세다, F, 맛, 가장이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가장은 뭐냐? 부사 중에서도 정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의미, 최고에서 중간, 뭐 최저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의 의미이기 때문에 정도를 나타낸다. 그래서 맛이 가장이라는 뜻의 부사라는 점을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말은 정도의 의미를 지닌 부사와 결합하여 쓰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되고, 둘째, 14음 가진 상의 힘이 한 백상, 한 코끼리 힘만 못하다는 것이 힘의 세기를 기준으로 두 대상을 비교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있고, 그 다음 1과 2의 세다는 동일한 어형이지만 반의 관계인 어휘가 여럿인 것은 세다가 무엇이기 때문이다. 세다가 여기에서는 뭐가 됩니까? 다이어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 다이어가 되겠는데, 우리가 이것은 앞쪽에 보면 3번 문제, 3번 문제에서 보면 사전에 올릴 때 우리가 사전 속에서도 다이어 동음이어를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전 속에서 예를 들면 이러다 라고 해서 이러다 부분에서 이러다 1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이 부분에 이러다 1의 의미에서 중심적인 의미, 예를 들면 사전 속에 보면 1번 여기 있는 부분 1번 이렇게 제시된 부분이 있고, 여기는 지금 없지만 또 이렇게 해서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제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러다 2번이 있다 라고 할 때 이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제시가 된다면, 사전에서 현재 이렇게까지는 제시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제시가 되면 이것은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은 관계가 동음이어가 됩니다. 동음이어가 되고, 이것과 이것의 관계, 그 다음 여기서는 뭐가 됩니까? 이 부분이 보통 중심적 의미이고, 그 다음 이런 부분들이 뭐가 되는가 하면 주변적 의미,
중심적 의미고 주변적 의미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러다 해서 1, 2, 3, 4로 나타날 때 이런 것은 다이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이어이다 하는 점으로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의 경우에 니은에 들어갈 말은 다이어, 기역에 들어갈 말은 정도의 의미를 지닌 부사와 결합하여 쓰인다. 그래, 가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정도. 그래서 이 부분이 등급 반의 관계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9번 문제였습니다. 10번 문제. 다음은 문학작품을 통하여 자아성찰을 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제재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가의 경우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 나의 경우 기영도 시인의 질투는 나의 힘, 이렇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동주 시인의 참회록 하는 것은 자신의 반성을 통한, 즉 자신의 참회, 그래서 이 참회라는 것은 내가 왜 참회하는가 라고 할 때 가작품에 나타나는 발상은 우리가 일제강점 하에 있는 상황인데 내가 적극적으로 저항을 못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참여한다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리거울 부분과 나 자신이 동시에, 구리거울이나 나는 똑같은데 구리거울 속에 있는 부분이 어느 왕조 유물이기에 구리거울이 욕되다, 또 나도 욕되다 라는 의미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는 전반적으로 보면 작품 속에 시적 화자 상황이 나옵니다. 화자의 상황이, 그 시적 화자의 상황은 항상 어떻게 나옵니까? 화자 상황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현재 부분에서 느끼는 정서, 화자에서 느끼는 정서가 뭔가? 항상 그 부분을 보면 욕됨, 괴로움, 부끄러움, 이게 표면에 드러납니다. 표면에 이런 부분이 드러난다 라고 했고, 그럼 이것은 이렇게 제시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유의 경우 개인의 의미와 사회의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으로 보면 순수하지 못한 삶이다. 순수하지 못한 삶. 사회적으로 보면 일제강점기인데 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그러면 시인이 지향하는 바는 뭔가? 여기도 똑같습니다. 개인 면에서는 순수하는 삶, 소망하는 삶에 대한 동경. 사회적인 면에서는 무엇을 추구합니까? 바로 일제에 대한 저항을 통해서 우리가 해방에 대한 의지,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의지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표면에 다 드러나 있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이 작품의 경우 일제에 저항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욕됨, 괴로움,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마음. 정서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욕될까, 부끄러운 두 가지 다 복수 답안이 됩니다. 그래서 욕되다, 부끄럽다 라는 부분으로 문제 부분에서 보면 가에서 얼굴과 뒷모양, 얼굴에 대해서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얼굴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에 그럼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뒷모양 하는 것은 뭔가? 어느 운석 밑으로 걸어가다 라고 할 때 윤동주 시인의 시에서 보통 별이 나오고 운석이 나오면 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희망이라든지 해방이라든지 이런 의미, 운석은 무언가 소멸이라든지 이런 의미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운석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라고 해서 이 운석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운석이다 라고 할 때 이 부분에서는 뭐냐, 어떤 학자들은
운석 자체도 여기서는 별과 같은 의미이다. 이 시에서 별과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별과 같은 의미로 본다 라고 해서, 그러면 별과 같은 의미라면 뭔가? 이게 희망이나 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의미, 해방을 위해서 홀로 고독하게 나아가는 의미이다. 별이어서 해방을 향해 나아간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두 번째는 운석이다 라고 할 때 이 운석의 의미가 뭔가? 자신의 모든 삶을 태워서 소진하는 것, 그러니까 희생의 의미라는 겁니다. 역시 이 부분에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 그 상황이 운석이다. 조국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단순하게 별과 같은 의미다라고 해서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되고, 또는 조국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면서 해방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운석이 스스로 소진이 되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문제에서 앞에서 얼굴과 뒷모양에 대한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시어를 하나씩 찾아서라. 그래서 부끄러운 혹은 욕될까. 그 다음에 뒷모양에 대한 직접적 정서는 거기에 보면 슬픈 사람의 뒷모양, 그게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서 제시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기억의 경우에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기억의 의미는 뭔가?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면서 해방을 위해 고독하게 노력하는 자세. 그래서 이의 의미 별로만 보면 뭐냐 하면 조국을 위해 희생하며 하는 의미가 없이 조국 해방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의 의미로 보면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해방을 위해 나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의미가 이렇게 적으면 두 가지가 다 포괄이 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조국을 위해 희생하면서 해방을 위해 고독하게 노력하는 자세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A에 들어갈 시구를 나에서 찾아 쓰고 성찰의 결과를 고려할 때 나의 화자가 발견한 진정한 삶의 모습은 뭔가? A에 들어갈 시구를 나에서 찾아 쓰라. A에 해당되는 것, 앞에서 보면 A는 뭔가 하면 가에서는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라는 식구에서 나에서는 이것이 드러난다. 여기도 그래서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라는 게 있습니다. 가에 있는 부분인데, 나에서 이와 관련되는 게 우리가 보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나에서 보면 사행,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그 다음에 끝에서 셋째 줄,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 속에서 보면 문제에서 여기에서 성찰로서 기록하는 행위와 시에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성찰 자체로만 보면 어리석게도 라고 해서 성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행일 것 같은데, 그러나 아래에 있는 내용에 아래에 있는 부분에서 보면 끝에 사명은 내 희망의 내용이 질투뿐이었구나. 그리하여. 그래서 내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간단하게 드러내는 것이고 짧은 글을 남겨둔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두 번째 부분에 A에 들어갈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더 가까운 것은 뭔가? 끝에 셋째 줄, 그리하여 나는 우선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둔다. 여기 그리하여라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반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에 들어갈 부분은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지만 위에 넷째 줄,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넷째 줄도 부분적으로 답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 넷째 줄도 답을 해줘야 한다 하는 점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나시에서 나의 화자가 발견한 진정한 삶의 모습은 뭔가? 너무 젊은 날 내가 여러가지 열정이나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남만 질투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으나 나의 생은 미친듯이 사랑을 찾아 헤매었다 라고 할 때 이때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을 포함하기도 하지만 타인의 인정, 내가 남에게 인정받을 것을 찾아 헤맸지만 한 번도 내 스스로를 인정하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단 한 번도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은 삶,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지 못한 그 삶에 대한 반성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뭔가? 바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삶, 자기 자신을 아끼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삶이다 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삶의 모습. 그 다음에 11번 부분이 있습니다. 11번 문제. 11번도 제가 이 부분은 나온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뭐까지 했는가 하면 이 작품뿐만 아니고 시나리오까지, 이게 영화화된 시나리오도 있으니까 이 부분의 경우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품이다 라고 계속 강조했고, 그러면서 제가 했는 게 뭐냐, 두 가지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하나는 영호와 철호와의 어떤 대화 부분, 서로 대립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강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모의 시험에도 다루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속에 보면 전후소설은 가혹한 현실을 부정하는 인간을 그리거나 그런 현실 속에 매몰되고 훼손된 인간을 재현한다. 소설 속 인물들은 전후 생존이라는 시대적 과제와 현실적 삶이 부여한 개인적 과제에 억압된 인물들이다. 이들은 폐허의 공간에서 실존적 삶의 문제에 직면한 전후 세대를 상징한다. 영호가 중시하는 가치가 드러난 단어를 A에서, 영호가 중시하는 가치는 A에서 보면 뭐냐, 물질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물질적. 그러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에서 돈이나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데, 그래서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돈 하는 말이 그것을 잘 드러냅니다. 그 다음에 A에 해당되는 내용을 B에서 모두 찾아 쓰고, 그 다음에 기억의 의미를 문맥을 고려하여 서술하라. 기억의 의미, 영어가 말하는 부분에서 뭐 그겁니다 라고 해서 쭉 A에서 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 이상의 돈을 버는 사람과 필요하니까 그 필요하니 많지의 돈을 버는 사람, 또 하나는 이건 꼭 필요한 돈도 못 벌고서 그 대신 생활을 줄이는 사람들,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경우로. 이게 뭐냐 하면 앞에 세 가지 예 중에 필요한 돈도 채 못 벌고서 대신 생활을 줄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냐, 신발에다 발을 맞추는 격으로 그 형님은 그 셋째라는 겁니다. 즉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필요 이상을 돈을 버는 사람, 필요하니까 필요한 만큼 버는 사람, 또 필요한데 못 버는 사람, 그 형은 이 세 번째라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 그런 사람이 신발에다 발을 맞춘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생활을 줄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기억의 의미는 돈을 벌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에 필요한 돈을 벌지 못해서 생활을 줄여서 극도로 더욱더 빈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것이 기억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 A에 해당되는 내용을 B에서 모두 찾아 쓰고, B에서 철호가 반복적으로 한 말이 니은과 관련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서술하라. A에 해당되는 내용을 B에서 찾아 쓰라. A의 경우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A에 해당되는 내용, 개인적 과제. 그래서 개인적 과제에 해당되는 것은 아들, 남편, 애비, 형, 오빠, 계리사 사무실, 서기구실, 이런 모두 다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 남편, 애비, 형, 오빠,
계례사 사무실 쓰기 6가지. 그 6가지가 제시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B에서 서로가 반복적으로 한 말은 가자 가자 하는 내용이 됩니다. 가자 가자라고 할 때 이 부분은 뭐가 되는가? 가자란 말은 여기서 가자라는 말을 반복하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표가 없는데 가자 가자 하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 인간의 삶이 오발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목표가 있어서 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나아가면 오발탄이 안 되죠. 가야 할 목표가 없으니까 어디로 쏘든지 오발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발탄이 될 수밖에 없는, 즉 방향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전후 소시민의 무기력한 삶, 빈궁한 삶, 이 부분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가는 수업 제재이고 나는 김 교사가 수업 준비를 위해 작성한 메모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수술하시오. 제가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최측전의 경우 최측전, 김영철전 이 두 작품 비교하면서도 문제를 냈고 개별적으로도 문제를 내고 모의시험에서 최근에 제가 하면서 문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강조했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A에서 보면 앞서 보았던 C에서 예를 들어 기형도 질투는 나의 힘 이 부분을 빼고 A형 부분에서는 대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 중요하다고 했던 부분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또 모의 시험으로 다 다루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적중이 된 부분을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채측전 부분이 제시가 되어 있고 세부 내용에서 보면 니은을 고려해 기억에 들어갈 말을 쓰고 장육불의 서사적 역할에 대해 서술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을 고려해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뭔가? 앞에 제시된 부분에서 보면 니은의 경우 그로부터 4해 뒤에 내 아버지를 안남 바다 위에서 만났었다. 니은을 고려해서 기억에 들어갈 부분.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원문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을 제시한다 라고 할 때 여기서는 핵심에 비슷한 내용이면 됩니다. 비슷한 내용이면 되는데 똑같이 제시는 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내용이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 원문을 고려해서 앞뒤에 어떤 내용, 여기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 그래서 기억에 해당되는 부분이 2번 부디 죽지 마라. 그 다음에 여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뒤에 한 번 더 있죠. 남원에 있는 만복사 장육불의 꿈에 나타나 부디 죽지 마라 뭐라고 하지 뭐냐. 그로부터 4해 뒤에 아버지를 안남 바다 위에서 만났었다. 그러니까 죽지 마라 다음에 죽지 않아야 어떤 뒤에 좋은 일이 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 속에 올 부분은 뭔가 살아있으면 또는 죽지 않으면 살아있으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죽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 그 비슷한 내용이면 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원문 그대로가 아니고 뭐 살아있으면 대신에 죽지 않으면 뒤에 죽지 않으면 좋은 일이 있다. 죽지 않으면 바라는 일이 이루어진다. 등등 이런 내용으로 되더라도 이건 다양한 부분에서 의미가 맞으면 의미 유사하면 맞게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장육불의 서사적인 역할은 뭔가? 서사적 역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첫째는 사건의 전개를 암시한다. 뒤에 이어질 여기 사건에서 보면 행복한 사건, 바람직한 사건, 사건의 전개를 의미한다 하는 점. 2번째는 이 장육불이 주인공이 죽으려고 할 때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 2가지가 다 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건의 전개를 암시해 주기도 하고 2번째는 주인공이 위기에서 죽으려고 할 때 조력자 역할을 해준다. 둘 다 가능합니다. 오경의 유교적 가치에 들어간 구조를 A에서 찾아서라. 이 A는 뭐냐? 내 아범과 할아버지가 모두 이역에서 불교의 격이 되었더라도 조상의 선정은 누군가가 지켜야 하지 않겠니? 그 유교적 가치관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상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와, 과의 형식으로 쓸 것. 디귿에 들어갈 내용은 뭔가? 디귿에 들어갈 내용 부분에서 보면 이 부분은 헤어짐과 만남. 그래서 여기서는 헤어짐이 있고 만남, 가족 간의 이상과 만남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남과 헤어짐 하면 의미는 같지만 감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남과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헤어져서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A형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그 다음 B형 부분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잠시 쉬었다 합니다.